여러분, 기후위기 대응하면 보통 뭘 떠올리세요? 아마 대부분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것, 그러니까 감축을 생각하실 거예요. 맞습니다. 중요하죠. 그런데요, 이미 우리 일상이 되어버린 폭염, 폭우, 가뭄 같은 것들은 어떡하죠? 바로 그래서 오늘 저희가 들여다볼 이야기는요, 기후변화를 막는 걸 넘어서 이미 우리 곁에 와 있는 이 변화에 대비하는 쪽으로 정책의 방향을 틀고 있는 대한민국의 아주 중요한 움직임에 대한 겁니다. 한국환경연구원 보고서는 시작부터 정말 중요한 얘기를 딱 짚어주고 시작하는데요. 기후위기는 이제 더 이상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사회의 경제 시스템 구석구석에 영향을 미치는 일상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오늘 이야기할 적응이라는 개념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그 필요성이 시작되는 거죠. 이게요, 기후위기 대응을 자동차 운전에 비유하면 이해가 정말 쉬운데요. 자, 완화는 뭐냐면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서 사고 자체가 안 나게 하려는 말 그대로 브레이크를 밟는 거예요. 반면에 적응은 어쩔 수 없이 충돌이 불가피할 때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미리 달아두는 에어백 같은 거죠. 지금까지 우리 정책의 초점은 주로 이 브레이크에 맞춰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에어백이 정말 중요하구나. 이걸 절실히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럼 이런 궁금증이 생기실 거예요. 아니, 우리나라에 기후 관련 법이 아예 없었던 것도 아닌데 왜 굳이 새로운 법까지 만들어야 하는 걸까요? 그건 바로 기존의 법만으로는 이제 역부족이라는 명백한 신호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대한민국은 2010년에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시작으로 2022년에는 탄소중립 기본법까지 만들면서 이렇게 차근차근 법의 기반을 다져왔어요. 그런데 기후위기가 생각보다 훨씬 더 빠르고 강하게 현실로 다가오면서 이 법들만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새로운 도전에 부딪히게 된 겁니다. 특히 2022년에 시행된 탄소중립 기본법은 정말 큰 한걸음이었죠.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이루겠다는 국가적인 비전을 아예 법으로 딱 못 박았으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오늘 살펴볼 보고서는 바로 이 법에 아주 결정적인 불균형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이 보고서가 가장 날카롭게 짚어내는 지점입니다. 현행법이 문제의 원인인 온실가스 감축, 즉 완화에만 너무 집중한 나머지 이미 벌어지고 있는 피해에 대비하는 적응은 상대적으로 너무 소홀히 다루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브레이크 밟는 데만 너무 신경 쓴 나머지 에어백은 좀 소홀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파고들면 이런 빈틈들이 보이는 거죠. 예를 들어 기후변화에 직접 대비하기 위한 예산이나 인력을 따로 확보할 근거가 부족하고요. 또 누가 가장 취약한가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서 폭염이나 홍수가 닥쳤을 때 누구를 먼저 어떻게 도와야 할지 체계적인 지원이 어려운 거예요. 바로 이런 공백들이 새로운 법이 꼭 필요하다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들은 어떨까요? 우리만 이런 고민을 하는 건 아닐 텐데 말이죠. 사실 기후 적응을 위한 별도의 법을 만드는 건 이미 세계적인 흐름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정말 흥미로운데요. 일본 같은 경우는 기존 법에 적응 관련 내용이 아예 없어서 2018년에 새로 법을 만들었고요. 독일은 한 발 더 나아가서 2023년에 연방정부와 주정부 모두에게 법적인 의무를 지우는 아주 강력한 적응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적응을 위한 별도 법률이 그냥 특이한 사례가 아니라 앞서 나가는 국가들의 표준이 되어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보고서가 내놓는 해법 아주 명쾌합니다. 바로 완화와 분리해서 오로지 적응에만 집중하는 독립적인 법을 새로 만들자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게 그냥 대비 잘하자 같은 선언적인 구호가 아니에요. 데이터를 어떻게 모으고 그 데이터로 위험을 어떻게 분석하고 또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실제 정책을 어떻게 실행할지 아주 구체적인 로드맵을 담고 있는 겁니다. 기초부터 실행까지 정말 체계적으로 설계된 거죠. 그래서 이 법의 핵심 기능은 크게 네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 과학적인 데이터로 단단한 기반을 다지고, 둘째, 그 위에서 정확하게 위험을 평가하는 겁니다. 그리고 셋째, 그 평가를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가장 약한 고리인 취약계층을 보호하고요. 마지막으로 넷째, 우리 경제의 근간인 산업계를 지원하는 거죠.
이 네 가지가 딱 맞물려 돌아가도록 설계된 겁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 제한된 법이 추구하는 균형이 한눈에 보이죠? 과학적인 인프라를 탄탄하게 만들고 그걸 통해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면서 동시에 산업 경쟁력을 지켜서 경제적 안정성까지 꾀하는 이 세 가지 목표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게 이 법의 핵심 방향인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 연구 보고서가 그냥 책상 위에서만 끝난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부터는 이 학술적인 제안이 어떻게 실제 정치적인 행동으로까지 이어졌는지 그 흥미로운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이게 단순한 아이디어 제시에 그친 게 아니었습니다. 보고서에서 제시된 연구 결과와 법안의 구체적인 구조가요, 이미 실제 국회 법안의 뼈대가 되었습니다. 연구실의 제안이 곧바로 국회의사당의 법안으로 이어진 정책과 연구가 만나는 아주 이상적인 결합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날짜가 모든 것을 증명합니다. 2024년 9월 12일 보고서의 제안이 기후위기 적응 및 국민안전 강화에 관한 특별법이라는 이름으로 실제 국회 법안이 된 날입니다. 연구가 행동으로 이어진 이보다 더 직접적인 증거는 없겠죠. 경국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자동차는요, 온실가스를 줄이는 완화라는 바퀴와 다가올 피해에 대비하는 적응이라는 바퀴, 이 두 개가 함께 굴러가야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동안 조금 헐거웠던 한쪽 바퀴를 보강하려는 노력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질문은 우리 스스로에게 돌아옵니다. 내가 사는 우리 동네, 그리고 대한민국이라는 우리 공동체는 과연 이 두 바퀴를 얼마나 균형 있게 준비하고 있을까요?